감춰진 진실들. 우리가 살아온 세상, 그 안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춰진 진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세상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믿어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 그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오후 2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민수라는 이름의 32세 남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와 7살 된 딸이 있었고 특별히 원수를 둔 적도 없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김민수는 오전에 출근했고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회사를 나서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그 후로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CCTV에도 목격자 진술에도 그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했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김민수의 통장에서는 돈이 인출된 기록이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전무했습니다. 그의 차량은 회사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집에 있던 모든 소지품들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김민수와 유사한 실종 사건이 같은 시기 서울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년간 30대 남성 17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 평범한 직장인들이었고 모두 오후 시간대에 잠깐 외출한다며 나간 후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였던 박정호 경감은 퇴직 후인 2019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 17건의 사건이 모두 동일한 패턴이었는데 위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박 전 경감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모두 지하철 2호선 인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2호선은 건설 중이었고 곳곳에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공사와 관련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했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협조를 거부했다고 박 전 경감은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마지막 실종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의 아내 이영희 씨는 남편이 사라진 지 38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3월 15일이면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찾아갑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죽어서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실종 시기는 모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였고 실종자들은 모두 30대 남성이었으며 모두 잠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이한 점은 이들의 실종이 모두 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건설회사 관계자였던 한 익명의 증인은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980년대 후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몇 차례 작업 중 이상한 공간을 발견했는데 위에서 즉시 매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물론 이 증언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7명의 사람이 동일한 패턴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남도 서산시의 한 폐교에 관한 것입니다. 1950년에 설립된 복명초등학교는 1980년까지 30년간 운영되다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폐교 직전인 1979년 당시 6학년이었던 최수진 양이 하교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최수진 양은 매일 같은 길로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3시경 학교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도보로 15분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총출동해서 수색했지만 최수진 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후로도 계속 그녀의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점입니다.
학교 옥상에서, 교실 창문에서, 심지어 폐교된 후에도 그녀로 보이는 소녀의 실루엣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1985년 여름밤, 마을 청년 4명이 폐교 건물 안에서 담력 테스트를 하다가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19세였던 김대호 씨의 증언입니다. 밤 11시쯤 3층 교실에 들어갔는데 칠판에 분필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씨였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히 없었다. 김대호 씨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겁이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런데 교실 문 앞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4명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에 실려갔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4명 모두 그날의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남아있었고 며칠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도 기이한 현상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밤중에 폐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학교 옥상에 소녀의 실루엣이 나타난다는 목격담이 지속적으로 제보되었습니다. 2003년 서산 지역 신문사 기자였던 이현준 씨는 이 폐교를 취재하러 갔다가 직접 경험한 일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후 4시경 학교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모든 창문이 동시에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그때 2층 교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이현준 기자는 피아노 소리가 나는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실에는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건반을 누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멜로디가 계속 흘러나왔다. 곡조는 학교에서 부르는 졸업가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폐교의 졸업 앨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9년 졸업 앨범을 보면 최수진 양의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 마지막 졸업 앨범에는 분명히 최수진 양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최수진 양은 1979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나이를 먹지 않은 모습으로 현재 이 폐교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시환 씨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들어갔다가 이상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한 심령 현상 연구가가 이 폐교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전자기장 측정기를 가지고 갔는데 학교 안에서는 계기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2층 음악실에서는 측정기가 작동을 멈췄고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가 순식간에 방전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단순한 착각이나 소문일까요? 하지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유사한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최수진 양의 실종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견건설업체였던 대한건설의 김영모 회장은 1997년 11월 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회사 부도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비서였던 이정민 씨는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경 회장실로 정체불명의 남성 2명이 찾아왔다. 약 1시간 동안 회장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이 나간 후 회장님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점심시간에 확인해보니 이미 숨져 계셨다. 이정민 씨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자살할 뿐이 아니었다. 그 전날에도 회사를 살릴 방안을 논의하고 계셨고 가족들과 함께 주말 계획도 세우고 계셨다. 더욱 수상한 것은 김 회장이 숨지기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습니다. 그 메모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다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는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고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형 유통업체 태평양마트의 박준호 사장도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1997년 12월 2일 오후 6시경 박 사장은 회사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역시 자살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평양마트 직원이었던 최민영 씨는 이상한 점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경 사장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목소리와 함께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들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사건 모두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직전 정체불명의 방문자들이 있었고 둘 다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특정 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김영무 회장의 아들 김성우 씨는 아버지가 숨진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며칠 전부터 누군가가 계속 전화를 걸어와서 협박을 한다고 하셨다.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넘기라고 강요한다고 하시며 두려워하셨다. 박준호 사장의 부인 이순아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이루고 계속 불안해하셨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다. 1998년 초 두 회사의 부동산은 모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매입한 업체는 모두 외국 자본과 연결된 투자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들은 2000년대 들어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려 했지만 번번이 보도가 중단되었습니다. 한 신문사 기자였던 조성민 씨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IMF 시기에 수상한 죽음을 당한 기업인들을 조사하던 중 위에서 더 이상 파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조 기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시 비슷한 패턴으로 사망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20여 명에 달했다. 모두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공통점이 너무 많았다. 사망 직전 정체불명의 방문자, 부동산 매각 강요, 그리고 헐값 매각. 1999년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관련 자료들이 모두 분실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김영무 회장의 아들 김성우 씨는 현재까지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아버지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단순한 추측일까요? 하지만 너무나 유사한 패턴, 그리고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한 수사 과정을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감춰져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관한 것입니다. 2018년 8월 15일 오후 7시 30분경 전라북도 무주군 상공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무주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박영수 씨는 손님들과 함께 바비큐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이상하게 밝아졌다고 박 씨는 증언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하늘에서 비추는 것 같았는데 빛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함께 있던 손님 중 한 명인 이미현 씨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하늘에서 원형의 밝은 빛이 약 5분간 지속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빛은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빛이 사라진 후 약 10초간 완전히 고요했다고 박영수 씨는 회상합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은 박 씨 가족과 손님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주군 전체에서 동시에 목격되었고 인근 진안군과 장수군에서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무주군청에는 그날 밤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최종훈 씨는 1시간 동안 1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모두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는 내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현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고 군 당국에서는 군사훈련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후 일주일간 무주 지역에서 전자기기 오작동이 빈발했다는 점입니다. 라디오에서 잡음이 심하게 들렸고 휴대전화 통화가 자주 끊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의 전자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김태현 박사는 일반적인 기상현상이나 천체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플라즈마 현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현상은 2019년 제주도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3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상공에서 삼각형 모양의 빛이 약 3분간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제주시민 김현주 씨는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빛이 나오고 있었는데 빛의 색깔이 계속 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흰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변했다고 김 씨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빛이 더 밝아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 제주도에서도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SNS에는 관련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왔지만 며칠 후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상을 지우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새벽 3시경 울진군 전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저주파 소리가 약 2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울진군에 거주하던 이성호 씨는 마치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 같았다며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소리는 울진군뿐만 아니라 인근 영덕군과 봉화군에서도 들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포감을 느꼈다며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근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도 그런 소리를 낼 만한 작업은 없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울진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그날 밤 신고 전화가 평소보다 3배나 많이 들어왔다며 대부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빛이나 소리와 관련되어 있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목격되며 공식적인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 자연현상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자연현상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감춰진 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실제 일어난 일들이고 모두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17명의 실종자들은 지금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들이 모두 같은 패턴으로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폐교에서는 지금도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수진 양은 40년이 넘도록 그 학교에서 목격되고 있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기업인들은 과연 정말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그들이 거부했던 부동산 매각은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모든 미스터리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들리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진실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감춰진 진실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 두세요. 언젠가는 그것이 더 큰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 중 일부는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무서울 수도 있고 일부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수 씨의 가족들은 38년째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수진 양의 부모님은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기업인들의 유족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듣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감정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는 모든 감춰진 진실들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경험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동반자들입니다. 감춰진 진실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 책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